안녕하세요. 모터매거진 하리보 유일한 기자입니다. 동일한 자동차가 다른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다면 주행 느낌이 동일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여기 거의 동일한 주행 느낌을 준다고 주장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시트로행의 프리미엄 브랜드 DS.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형 SUV인 DS3 크로스백 2대를 소개합니다. 먼저 DS3의 스펙입니다. 크로스백은 1.5L 직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에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 최고 출력 131마력, 최대 토크 31을 발휘하며 연비는 15.6km, 시승차는 소시크 트림으로 3,990만원입니다. E-텐스는 50kWh 배터리에 자동 변속기를 조합,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 토크 26.5를 발휘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37km, 전비는 4.3km이며 시승차는 그랜드 시크 트림으로 5,250만원입니다. E-텐스는 전용 색상인 펄 크리스털, 크로스백은 임페리얼 골드이며 인테리어는 두 차량 모두 화이트 톤의 리볼리 트림입니다. 길이는 4,120mm, 휠 베이스는 2,560mm로 두 차량 모두 동일하고 차폭은 크로스백이 1770, E-텐스가 1790, 차고는 1550mm로 동일합니다. 휠 타이어는 E-텐스 215 55 18인치, 크로스백은 215 60 17인치입니다. DS는 2014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트로행의 신생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역사가 짧다는 점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하고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각오는 대단합니다. 적어도 이 30년간은 브랜드를 키우는데 주력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DS 자동차들의 특징은 프랑스 특유의 아방가르드를 내세운 디자인, 그리고 특이한 인테리어,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아직 낮기 때문에 생소한 브랜드이지만 말이죠. 크로스백 임프레션의 핵심은 역시 LED 모듈로 구성된 DS 매트릭스 LED입니다. 세 개의 독립적 형태로 나뉜 전조등 모듈과 상향등 모듈로 구분된 형태로 각 LED가 독립적 각도와 광량 조절을 통해 주행 안전을 보조합니다. 수직 형태의 주간 주행등이 있고요. 그릴 프레임은 동일한 마름모 패턴을 적용하였지만 E-텐스는 돌출형이고 크로스백은 마름모 상단에 크롬 포인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DS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디스윙 크롬 몰딩이 공통 적용되었습니다. 크로스백의 본넷 배지는 DS를, E-텐스 본넷 위 배지는 E를 형상화하였습니다. 키를 소지하고 차량의 1.5m 내로 접근하면 반응하는 플러시 피팅 도어 핸들과 스타일링을 더한 샥스핀 B필러는 측면의 포인트라 할 수 있고, 후면은 역시 DS 크로스백을 상징하는 좌우 리어 램프를 감싸 이어주는 크롬 몰딩이 있고, 크로스백은 싱글 머플러, E-텐스는 히든 머플러에 좌측 모델 배지와 범퍼 하단 크롬 가니쉬가 추가되었습니다. 방향지시 등은 두 차량 모두 고급감 돋는 시퀀셜 타입이 적용되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살펴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프랑스 자동차들은 디자인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어떤 식으로 앞서 나가고 있냐면요. 디자인과 함께 실용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죠. 언뜻 보면은 누르기 불편한 버튼 같아 보이지만은 누르거나 조작해 보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손에 잘 닿는 범위 내에 있고 조작감도 살아있죠. 대신에 아쉬운 점도 조금씩은 보이는데요. 버튼의 경우에는 대부분 터치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버튼을 눌러도 이 기능을 선택했다는 느낌이 직관적으로 전해지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센터 페시아에 있는 모니터의 이 크기인데요. 아마도 푸조
시트로엥 거기에서 공용으로 쓰는 모니터를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버튼을 아래로 내렸으면은 조금 더 커다란 모니터를 써줘도 좋지 않았나 이 생각은 해봅니다. 그 외면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소형 모델이지만 프리미엄 모델답게 가죽도 상당히 질감이 좋은 가죽을 썼고요. 스티어링 역시 약간 아우디를 닮은 듯 하면서도 DS만의 개성을 제대로 살린 잡는 감각이 상당히 좋은 스티어링 휠입니다. 디젤 모델입니다. 계기판 자체는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디젤의 그래픽과 전기 모델의 그래픽이 조금씩 다릅니다. 디젤 모델의 경우에는 왼쪽에 회전계를, 오른쪽에 연료계를 갖고 있고요. 다이얼 모드로 놓으면은 중앙 하단에 수온계가 있습니다. 속도계는 숫자로 표시되고요. 작지만 시인성은 꽤 좋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딱딱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계기판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시트의 경우에는 디젤 모델은 운전석이 전동 시트고요. 작은 차이지만 프리미엄 모델답게 마사지 기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가죽하고 직물이 혼합된 형태인데요. 직물이 신체가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양 사이드에 있는 가죽이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이번엔 전기 모델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디젤 모델과 차이가 없는데요. 계기판의 구성이라든지 패드 시프트가 없다는 점, 그리고 변속기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계기판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패턴을 쓰는 거는 똑같은데요. 전기 모델답게 왼쪽에 차지, 에코, 파워 해가지고 3개의 가속 또는 감속 영역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배터리의 잔량을 알 수 있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전기차라는 건 대부분 1단 감속 기어를 쓰기 때문에 다단 변속기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패드 시프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변속기에 또 다른 모드를 넣어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행 모드인 D가 있고 회생제동을 최대로 끌었을 수 있는 B 모드가 있습니다. 이 B 모드를 쓰면은 가속 페달만으로 거의 모든 주행을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반적인 DS3의 디자인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외형도 그렇지만 시내 디자인의 테마도 다이아몬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점은 DS의 CEO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작지만 고급스럽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참 이 DS의 디자인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뒷좌석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뒷좌석의 경우에는 레그룸이 꽤 좁은 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트를 굉장히 앞으로 당겨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레그룸이 좀 확보되는 편인데요. 키가 큰 분이 운전하신다면 그 뒤에 앉기는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룸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를 올리면은 장거리도 머리를 기댄 상태로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디젤과 전기 모델 모두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이 텐스 모델은 운전석 수동 조절 시트가 적용된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실내 공간 실측 모토 매거진 룰러스입니다. 2열 방석 길이는 440, 너비는 315, 전체 너비는 965mm, 등받이 높이는 635, 너비는 280, 헤드룸은 360mm였으며 레그룸 높이는 310, 길이는 270mm입니다. 트렁크 길이는 680, 너비는 1000, 높이는 800mm였으며 2열 폴딩식 길이는 1200mm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젤 모델 주행 특성입니다. 전체적인 주행 느낌은 어떠냐면은 꽤 부드럽습니다. 가속할 때도 부드럽고 감속할 때도 부드럽죠. 가속을 해보면요,
보통은 가속할 때 엔진이나 변속기와의 궁합이 좋지 않으면은 변속이 되면서 이렇게 탁탁 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DS3의 변속기는 8단이나 됩니다. 1.5L 디젤 엔진인데 변속기가 8단이죠. 그만큼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 딱딱 끊어치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죠. 가속이 부드럽다면 감속은 어떠냐? 뒤에 차를 조금 떨어뜨려 놓고서 감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지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부러 풀 브레이킹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꽤 많이 감속을 했거든요. 앞으로 약간 쏠리는 느낌을 제외하면은 불안하다? 아니면은 너무 앞으로 쏠려가지고 안정을 못 찾는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가속에서도 부드럽고 감속에서도 부드럽죠.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없느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부드러움도 추구하고 있지만 역시 프랑스 차의 재미는 코너링에 있거든요. 이렇게 패드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코너에 맞춰서 기어를 조작하면은 이런 코너에 뛰어들어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저 앞에 약간 큰 코너가 있으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츠카가 아닌 SUV임에도 불구하고 코너에 재미가 있다는 것은 다른 차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성입니다. 물론 요새는 SUV가 스포츠성을 추구하면서 코너링 재미를 찾는 모델도 많아졌지만요, 그래도 이 프랑스 특유의 쫀득쫀득한 코너링 재미는 따라오기 힘듭니다. 뭐니 해도 스카이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창시하는 곳이 프랑스니까요. 전기 모델 E-텐스 주행 특성입니다. 전기 모델은 가솔린이나 디젤과는 달리 기어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1단 감속 기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꽤 부드럽게 가속합니다. 그 가속 감각이 어떠냐면요, 그냥 1단 하나로 쭉 밀어주는 느낌인데요,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디젤 모델의 8단 자동 변속기보다 더 부드럽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전기차의 특성이기도 하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속이 부드러우면은 감속은 어떠냐? 보통 전기차는 회생제동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감속 시에 이질감이라는 게 있는 편인데요, DS3의 경우에는 그 회생제동의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연스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질감은 꽤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보면은요, 회생제동을 최대한 끌어쓰고 마지막 부분에서 물리적으로 브레이크를 잡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생제동에서 물리 브레이크로 전환될 때 이질감은 상당히 적습니다. 만약에 좀 더 부드럽게 가속하고 감속하고 싶다, 흔히 우리가 원 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거든요. 가속 페달만으로 거의 모든 걸 제어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일반 주행 모드가 아니라 D 모드에서 한 번 더 변속을 해주면은 B 모드가 됩니다. B 모드가 되면은 회생제동이 좀 더 강력하게 걸리는데요, 오른발에 힘을 주면 가속하고 오른발에서 힘을 빼면 곧바로 감속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전기 모델이지만 코너링의 재미는 디젤하고 거의 동등합니다. 처음에는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코너에 대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이 재미도 대단합니다.
앞에 코너가 있으니까 한번 가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별다른 조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쥐고 있는 스티어링 휠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만 잘 조작해 주면 됩니다. 언뜻 보면은 출력이 얼마 안 되니까 전기차 치곤 재미가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출력을 잘 끌어다 쓰고 효율적으로 끌어다 쓰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적은 편이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충분합니다. 단지 충전은 문제가 되겠죠. 어저께 이 차를 준비하면서 배터리가 30% 남았을 때 이렇게 220V 플러그에 연결하는 충전기를 물렸었습니다. 그러고서 한 9시간 지났나? 그 9시간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배터리 채워진 게 한 6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0% 정도에서 60% 정도 채워졌으니까 220V 플러그로는 그렇게 충전 효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집에 완속 충전기를 구비해 놓지 않았다, 집 근처에서 정기적으로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좀 선택에 망설이는 분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디젤보다 조금 더 부드럽지만 비슷한 감각을 제공한다. DS3 크로스백 E-Tense의 느낌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DS3 크로스백 디젤 모델과 전기 모델의 비교 잘 보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요, 모터매거진 11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내린 결론은 두 모델은 똑같지는 않지만 아주 비슷한 느낌을 제공한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취향에 맞게 디젤 또는 전기 모델을 자유롭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DS3의 매력에 반하신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모터매거진 유일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